스카이어 스르포 타임즈 2024년 1월 26일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 1.4%, 수출 내수 모두 부진. 남주현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표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경제 성장률하고 주요 원인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1980년, 2020년까지 그 변화를 표현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을 때가 이제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1998년에 5.1% 마이너스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20년에 0.7% 코로나 위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좀 2021년에 좀 좋아졌다가 다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23년에 그 GDP 그 내역을 소개를 했는데,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요걸 다 더하고, 그다음에 수출 수입을 그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마이너스 무역 수지가 0.2% 나와서 이거를 단순 평균해 보면은 1%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그러니까 1.4%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는 뭐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맞겠지만은 그냥 생각상으로 여기 단순 평균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떤 그 건설 투자나 뭐 여기 각 그 요소들의 어떤 그 가중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분기는 그 GDI, 실질 GDI는 GDP 성장률 0.6%보다 낮은 0.4%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그 GDI가 GDP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GDP하고 GDI하고 마치 GDP는 원가 세계의 그 패러다임으로 산출해내는 거로 해석을 한다면은 GDI는 스루퍼 퇴계 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그 실질 국내 총소득이니까. 그래서 이 설비 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설비 투자에는 재고 투자도 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25일 현재까지 한 70개 업체의 그 영업 잠정 실적을 통계를 내봤는데요. 어, 그 한국 경제 성장률 2.4% GDP 비율을 기업체의 그 매출 실적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 게 이제 매출 실적인데 이 GDP가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그 같다는 의미는 이 중앙선에서 보자면은 중앙선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게 증가했다는 거로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주황색 선은 그 영업 비용의 그 증감률을 그 같이 비교를 해본 건데 여기에서 그 참고적으로 그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갔죠.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적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서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은 영업 비용이 더 증가한 경우는 영업이익이 내려가게 되겠죠. 어차피가 아니고 어쨌든 이 매출액을 국민 총 그 생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운데 그 중심선이 0%대 LG전자입니다. 작년 2022년도 수준을 방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는 뭐 적자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여기 있네요. 매출 떨어지고 영업비용 더 올라가고, 뭐 여기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 무슨 PI 첨단 소재라는데도 매출은 내려갔는데 영업비용은 크게 올라간 거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코가 뭐 매출이나 영업비용이나 다 같이 올라간 거로 돼 있고, 현대차, 기아가 뭐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현대차 보면은 매출보다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죠. 요런 작은 차이가 금액상으로는 크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조금 더 실적이 난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그것도 거의 그 매출액하고 영업 비용 증가율이 거의 동일한 거로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증권이 비율로는 뭐 크게 그 매출이 올라갔지만 영업 비용이 더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이제 그 판매 관리비를 영업 비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자면은 이게 이제 실질소득 GNI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어, 그렇게 그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중앙선이 요게 LG전자하고 지능기업 요 정도 선이 이제 그 손익 영업 이익률이 그냥 작년 수준으로 되는 데인데 이게 이제 우측으로 조금 더 밀렸죠? 그러면은 영업 손실 난 쪽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아니 마이너스로 내려간 쪽이 그런 거로 봐서는 GNI도 우리나라도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통계 낼 때는 양극단치는 제외했어요. HG중공업이니까 한진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1737.6%나 하락을 했고 한국공항은 1210%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로 돼 있어서 어, 맨 그거까지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수평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단치는 제외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좀 눈에 보이게 이쪽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쪽이 더 많다. 매출은 1.4% 증가했는지 모르지만은 GDP 비율로 한다면은 그 GNI는 실질 영업소득은 이익률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장하고 연결이 잘 좀 더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보면은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증가한 쪽이 더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 요거는 그 영업비용도 그 증가한 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한 쪽이 더 많게 나온다. 이렇게 그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또 통계청에서 뭐 발표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유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발표한 거하고 이 흐름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충 흐름은 이 추세는 거의 뭐 얼추 유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 회사 이 손익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 15.1조 역대 최대 삼성전자 넘어 1위 했다. 뉴스1 박주평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가 그 공시한 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매출은 162조 6천억 원대로서 1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을 회사가 설명한 거로는 판매 물량이 증대했고 믹스 개선 및 환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 순이익 증가. 원인을 쓰라고 그러는데 결과들만 많이 썼고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판매량 증가, 그 다음에 믹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스라는 게 제품 믹스인지 판매 믹스의 의미는 또 뭔지 기아는 판매 믹스라고 또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같은 차 회사니까 근데 그 판매 믹스나 이 제품 믹스나 같은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믹스라는 용어를 쓰는 기업이 현대차 그룹에서만 유독 눈에 띕니다. 여러 가지 그 차종이 있으니까 그걸 잘 그 믹싱 해가지고 판매해서 이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아는 그 거의 뭐 그 100조를 했네요. 99조 8천억이니까 1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0.5%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뭐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이렇게 물량 증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또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결과고 결국 판매량 증가가 원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는 아까 똑같이 판매 믹스 개선, 가격 효과, 이게 뭔 가격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환율, 영양 등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들은 나름대로 쓴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괜찮게 나왔네요. 59조 2,500억 원대로서 1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3%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기술한 걸 보면은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 관계사 지분법 이익 증가 등. 이 지분법은 영업의 상한이니까 영업 이익까지만 본다면은 생산 물량이 증대해서 현대모비스가 납품한 게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그 해온 그 자동차 수출하는 선박으로 돼 있고 뭐 다른 영업도 합니다만은 매출이 25조 6,800억 원대로서 4.8% 감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그 공시 내용이 매출액 및 손익구조가 15% 이상 변동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 경우는 또 공시를 안 하고 그냥 연결 그 재무제표 잠정 실적만 공시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설명은 알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 전에 미리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공시를 했었는데 매출이 258조 원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는 302조였습니다. 1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4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가 아니고 2023년 말 그 영업이익은 6조 5천억으로 나옵니다. 무려 84.9%가 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검색하다가 표가 보여서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줄은 폭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너무 크게 줄어들었는데 결국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32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6.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7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13.5%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을 표현한 걸 보면은 메모리 수요 약세 및 가격, 판매 가격이겠죠. 판매 가격 급락에 따른 이익 감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거로 제가 여기다 왜 집어넣었는지 그때 편집할 때는 뭐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있는 거니까 어, 이 회사나 그 부문을 사업 부문을 개인으로 보고 회사를 국가로 비유를 하면은 그 제가 분석하는 그 스르프 회계는 그 전체주의나 국가주의로 그 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치 선전의 그 구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좌파들이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국가의 정권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 제로섬 게임의 나라로 만든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국이 그렇죠. 중화를 내세우니까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또 민족주의 운운했었죠. 시장 경제를 따르는 회사라면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지도록 경영을 해야 되겠죠. 2024년 벽도 북한의 김정은은 민족주의를 버렸다. 이는 남한의 좌파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것이다.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거가 그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좌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분배라는 표현과 배부라는 표현이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 분배라는 것은 나온 과실을 나누는 거고 배부라는 것은 비용을 배부한다. 골고루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가 말하는 국가는 전형적인 서구의 국가주의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주의의 발생 근원은 신교와 국교의 무력싸움 30년 전쟁에서 결국은 베스트팔레인 조약에 의해 같은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래서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뭐 1차 대전인가 그때 발전할 때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됐고 현재 좌파들은 이 민족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민간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는 민간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시진핑은 이를 현재 거부하면서 북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신 그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면은 어, 북한도 역시 국가 자본주의가 되겠죠.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민족주의라는 말을 빼고, 그냥 국가주의라고 한다면은, 다인종 국가로 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중국인은 뺍니다. 우리나라 중국인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식민지대요. 진짜 그 중국 애들이 한반도에 중국인들을 식민을 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파트 2에 별도로 또 소개할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 SDS 전산회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매출액이 13조 2,700억 원대로서 23.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1.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 주요 원이 항공해상운임 하락에 따른 물류사업 매출액 감소, 연결 재무대표다 보니까 자회사에 무슨 물류사업 하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삼성 SDS에. 그래서 이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LF라고 저도 여기는 그 LG 패션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1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3.4%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66.4%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패션 회사가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황 부진에 따른 부동산 금융 부분 코람코 매출 감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 부분 코람코 실적 악화 및 LF 신규 브랜드 투자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 부동산을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LG 패션에서. 꼭 나중에 여기도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네요. LX LMA 매출이 6,835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2.7%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 149억 원, 150억 원이 발생했네요. 127.4%가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수익성 감소. 악화라고 그래서 매출이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듣는데, 어, 이거를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더, 좀 더, 원초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좋은데, 에, 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매출액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원재료 가격이 올렸다든지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현대차 증권이 매출이 1조 8,600억 원대로서 매출이 57.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더 많게 높게 증가를 했어요. 67.9%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꾸로 65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3.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증권회사 현대차라고 그래서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현대증권하면 헷갈리니까 현대차 그룹의 증권회사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자동차 살 때 뭐 할부 이런 금융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증권회사들이 대부분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요즘 뭐 잘 안 돌아간다. 요런 거를 내용을 했는데, IB가 뭐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 부분, 그렇게 지금 생각은 들어요. 어, 그것도 수익이, 그 결과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과를 가지고 무슨 결과만을 설명한 거지 원인 설명. 부동산 시장 침체는 원인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결과인데, 그 원인은 자기 회사한테는 그게 원인이 되겠죠. 아니지. 매출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그런 표현들이 못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그 논술 수준이 그래도 입사할 때는 뭐 되게 학업 뭐 성적등을 따지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러지만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 면접 심사를 본다 그러면 현대차증권은 이게 질문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왜 내려갔니? 이렇게 답변하면은 참 잘 답변했다고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X 칠 것 같아요. 얘는 아예 입사시키지 말어. 이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아모레퍼시픽 계속 안 좋습니다만은 매출이 3조 6,7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5%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면세 채널 및 해외 중국 사업의 매출 하락으로 영업이익 감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그 중국 화장품들 자기네들 것도 좋아졌다고 해서 한국 거 혐한 뭐 감정들을 일으켜가지고 안 사기로 했다니까 그냥 철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어디 뭐 동남아에도 공략을 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너무 중국에 의존했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는 대부분 적자가 안 나는데 아니 이익이 줄질 않는데
매출이 14조 5천억 원대로서 22.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5.1%가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회사가 설명한 것을 보면은 자원, 원자재 시황, 물류 운임 하락 등에 따른 매출 및 손익 감소. 조금 더 매끄럽게 쓸 방법은 없나 모르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든지 그냥 쉽게 얘기하지 뭘 자꾸 이렇게 어렵게들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물류운임 하락. 물류운임 하락이면은 자기네들은 그 돈 버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또 그 운임을 받는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LSMNM 요게 그 LS 니꼬라고 그 온산에 있는 동제련소예요. 구리를 생산해 가지고 돈을 짭짤하게 버는 회사인데 매출이 10조 1,5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2.2%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회사가 정작 쏜 거는 황산 가격 하락, 주요 전방 산업의 부진 및 금리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이익 감소. 어, 전방 산업이라면은 그 고객 수요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방 산업이. 후방 산업이라고 그러나? 난 그 전방과 후방 할 때 원료가 들어오는 게 전방 산업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후방은 우리 물건 가져간대. 예, 그러면은 그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그게 뭐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황산 가격 하락했다는 것은 부산물로 이게 황산은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는 가격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써야 되는지 제가 재련에 대해서는 뭘 조금 압니다. 상식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이 3조 거의 7천억 원대로서 2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2%가 증가한 1조 원대를 넘었네요. 1조 1,1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일삼 공장의 안정적인 오퍼레이팅과 4공장의 성공적인 램프업, 연결 자회사는 편입 후 온기 반영에 따른 실적 개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이상 그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 자료로